유가만 오르면 오른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을 때 엑셀이는 연간 64% 상승하며 S&P 500을 압도했습니다. 반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 엑셀이는 37% 폭락했죠. 엑셀이 에너지 셀렉트 섹터 SPDR 1998년 12월 16일 출시된 미국 최초의 섹터 ETF 중 하나입니다. S&P 500의 에너지 기업만 모은 이 ETF는 26년간 유가의 롤러코스터를 그대로 반영해왔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 두 거대 기업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이 ETF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1998년 12월 16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혁신적인 ETF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셀렉트 섹터 SPDR, 일명 스파이더였죠. S&P 500을 11개 섹터로 나누어 각각 ETF로 만든 겁니다. 엑셀이는 그중 에너지 섹터를 담당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섹터별 투자는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 개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왜 하필 1998년이었을까요? 1990년대 후반은 기술주 광풍의 시대였습니다. 나스닥은 하늘을 찌르고 에너지 섹터는 찬밥이었죠. 1998년 원유는 배럴당 1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때가 에너지 섹터 ETF를 출시하기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저점에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엑셀이가 추종하는 건 에너지 셀렉트 섹터 인덱스입니다. S&P 500 구성 종목 중 GICS,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으로 에너지로 분류된 기업들만 모은 지수죠. 탐사와 생산, 통합 석유가스, 장비와 서비스, 정제와 마케팅, 석유 산업의 전밸류 체인을 아우릅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 대형주가 지배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엑슨모빌이 약 23%, 쉐브론이 약 15%를 차지합니다. 두 회사만 38%가 넘죠. 3위 코노코필립스가 7%, 4위 이오지 리소시즈가 5%, 상위 4개 종목이 절반을 넘습니다. 극도로 집중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런 집중도가 문제가 되자 S&P 다우존스는 2024년 셀렉트 섹터 지수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 변경으로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ETF 자산이 영향을 받았죠. 단일 종목 비중 상한을 조정해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섹터의 특성상 거대 기업 중심 구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 보수는 0.09%로 낮은 편입니다. 26년 역사가 만든 규모의 경제입니다. 분배금은 분기마다 지급됩니다. 배당 수익률은 시점과 유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2에서 4% 수준을 유지합니다. 에너지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배당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엑셀이의 가장 큰 특징은 유가와의 상관관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엑셀이가 원유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이죠. USO 같은 원유 선물 ETF와는 다릅니다. 기업은 유가 외에도 정제 마진, 운영 효율성, 자본 배분, 규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2000년대 초반 엑셀이의 행보를 보면 이 차이가 명확합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원유가 20달러에서 147달러로 7배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엑셀이는 약 200% 상승했죠. 3배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비용 상승, 세금 증가, 자원 국유화 같은 악재가 기업 이익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엑셀이에게 롤러코스터였습니다. 7월 원유가 147달러를 찍었을 때 엑셀이는 9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12월 원유가 32달러로 폭락하자 엑셀이도 40달러로 반토막 났죠. 6개월 만에 55% 하락. 섹터 ETF 중 최악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황금기였습니다. 셰일 혁명이 시작됐고 수평 시추와 수압 파쇄 기술이 미국을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었죠. 엑셀이는 2009년 저점에서 2014년 중반까지 150% 상승했습니다.
원유도 100달러 이상을 유지했고 에너지 기업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하반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오펙이 시장 점유율 전쟁을 선언하고 감산을 거부했죠. 원유는 100달러에서 2016년 초 26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엑스엘이도 95달러에서 50달러로 반토막. 많은 셰일 기업이 파산했고 엑슨모빌도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회복과 정체의 반복이었습니다. 오펙과 러시아가 감산 합의를 하면 오르고 미국 셰일이 증산하면 떨어지는 패턴이었죠. 엑스엘이는 50에서 80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이 50% 올랐는데 엑스엘이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에너지 섹터의 치명타였습니다. 4월 20일 역사상 처음으로 WTI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했죠. 저장 공간이 부족해 돈을 주고도 원유를 처분해야 했습니다. 엑스엘이는 3월 한 달 동안 45% 폭락했습니다.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37%, S&P 500이 18% 오른 것과 대조적이었죠. 엑슨모빌은 2020년 다우존스 산업평균에서 퇴출됐습니다. 1928년부터 92년간 다우를 지켰던 엑슨의 퇴출은 상징적이었죠. 에너지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엑스엘이도 30달러까지 떨어져 역사적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경제 재개로 수요가 회복되고 공급은 부족했죠. 투자 부족으로 신규 유전 개발이 지연됐고 ESG 압박으로 화석 연료 투자가 줄었습니다. 원유는 다시 80달러를 넘었고 엑스엘이는 2021년 54% 상승했습니다. 2022년은 에너지의 해였습니다.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안보가 화두가 됐죠.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대체하려 하자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원유는 120달러를 돌파했고 천연가스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엑스엘이는 연간 64% 상승하며 S&P 500 섹터 1위를 차지했죠. 엑슨모빌과 셰브론은 2022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엑슨모빌은 557억 달러, 셰브론은 357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죠. 두 회사 합쳐 900억 달러가 넘는 이익. 이들은 막대한 현금으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 증가를 단행했습니다. 엑스엘이 주주들도 덩달아 혜택을 봤죠. 2023년은 조정의 해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원유 수요 전망이 어두워졌고 중국 경제 회복도 기대에 못 미쳤죠. 원유는 70에서 90달러 사이에서 등락했고 엑스엘이는 연간 마이너스 1%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26% 오른 것과 대조적이었죠. 에너지가 유일한 마이너스 섹터였습니다. 2024년부터 엑스엘이는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오펙이 감산을 유지하면서 원유가 6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죠. 더 중요한 건 에너지 기업들의 체질 개선입니다. 과거처럼 무분별한 증산 대신 주주 환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본 규율이 생긴 거죠. 엑스엘이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유가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펙 회의, 미국 셰일 생산, 중국 수요, 달러 가치, 지정학적 리스크,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자주 틀립니다. 분산 투자 관점에서 엑스엘이는 가치가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다른 섹터와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유용하죠. 물가가 오를 때 에너지 가격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를 엑스엘이에 배분하면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들에게도 엑스엘이는 매력적입니다. 엑슨모빌은 40년 넘게 배당을 늘려온 배당 귀족이고 셰브론도 꾸준한 배당 성장을 자랑합니다. 엑스엘이의 분기 배당은 안정적이고 유가가 좋을 때는 특별 배당도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극단적 변동성입니다.
XLE는 S&P 500보다 변동성이 2배 가까이 큽니다. 둘째, 구조적 쇠퇴 리스크입니다. 전기차 보급, 재생에너지 확대로 장기적으론 석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죠. 셋째,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환경 규제, 탄소세, 횡재세 같은 정책이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경쟁 ETF도 고려해야 합니다. VDE는 뱅가드가 운용하는 에너지 ETF로 XLE와 거의 같은 구조지만 보수가 더 저렴합니다. XOP는 탐사 생산 기업에 집중하고 동일 가중이라 중소형주 비중이 큽니다. 원유 가격에 더 민감하죠. OIH는 유전 서비스 기업에 특화돼 있어 설비 투자 사이클에 노출됩니다. XLE만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유동성입니다. 1일 거래량이 2천만 주를 넘고 스프레드도 1센트로 매우 좁습니다. 둘째, 역사입니다. 26년 트랙 레코드는 신뢰를 줍니다. 셋째, 단순성입니다. S&P 500 에너지 섹터를 그대로 담았다는 명확함이 있죠. 2024년 12월 현재 XLE는 $90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2년 고점 $95에 근접한 수준이죠. 하지만 2014년 고점 $101는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가격을 못 넘었다는 건 장기 투자 관점에선 실망스러운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여전히 필수재입니다. 전기차가 늘어도 트럭과 비행기는 여전히 석유를 씁니다. 재생에너지가 성장해도 베이스로드는 가스발전이 담당하죠. 석유화학 제품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붐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거대한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만으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엑슨모빌과 쉐브론 같은 통합에너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XLE 투자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역발상 투자를 하세요. 모두가 에너지를 포기할 때 매수하고 유가가 $100를 넘을 때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둘째, 장기 보유보다는 전술적 배분이 적합합니다. 에너지는 사이클이 명확한 섹터입니다. 셋째,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만 활용하세요. 전체 자산의 10%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998년 12월 16일 출시 이후 26년 XLE는 닷컴 버블, 9.11 테러, 이라크 전쟁, 금융위기, 셰일 혁명,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 전쟁을 모두 겪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죠. 때론 영광을, 때론 굴욕을 맛봤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가만 오르면 오른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XLE는 유가뿐 아니라 에너지 기업의 경영, 기술 혁신, 자본 배분, 정책 환경을 모두 반영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ETF입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이라는 두 거인에 올라탄 것 같지만 실제론 미국 에너지 산업 전체에 베팅하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 XLE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인류가 에너지를 쓰는 한 에너지 기업은 존재할 겁니다. 형태는 바뀔지 몰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XLE는 그 변화를 담는 그릇입니다. 26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겁니다.